안녕하세요. 어머님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는 비밀건강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위 건강을 위해서 좀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아침마다 갈아 드시는 게 바로 양배추거든요. 근데 이 위 건강만 지켜준다고 알고 계시다면 양배추 효능의 한 가지밖에 알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요, 이 양배추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효능과 함께 그 효능을 이제 배로 늘려주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양배추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속속들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세계 3대 장수푸드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는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접하기는 매우 쉬우면서도 그 효능은 정말로 뛰어난 걸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양배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논문을 보면은 깐난애기 때는 한 80%였던 체액이 성인 때에는 70%가 되고 노년 때에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은 점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체액이 빠지게 된다면 면역력과 염증을 회복할 힘을 우리 몸이 점점 잃게 돼가지고 여러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이 손이나 발끝으로 도달할 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또 몸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목이 이제 잘 건조하고 마른 기침 같은 장기침이나 숨쉬기 힘들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장이나 위장에도 혈액이나 체액이 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몸 곳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게 된 체액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물만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건강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당연히 물만 마신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만 마시게 된다면 우리 몸이 이게 물을 100% 흡수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건조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몸에 수분을 꽉 잡고 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도와주는 게 바로 양배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양배추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예요. 특히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DNA 합성이랑 세포가 잘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엽산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양배추를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양배추는요, 궤양이라는 뜻의 얼서의 앞글자의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도 부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아주 유명한 위장약의 주요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U라고 해요.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 가넷 체니 박사의 이제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의 제목은 소화성 궤양의 비타민 U 치료라는 내용이거든요.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를 꾸준하게 섭취한 결과 단 일주일 만에 위궤양으로 인한 복통이 사라지고 환자 중에 96%가 위궤양 치료에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위염증에 좋은 물질이 바로 이 비타민 U거든요. 그리고 이 비타민 U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항암 물질인 설포라판, 우리 몸의 유해 성분을 살균해주는 이소티아네이트라는 성분까지 이런 핵심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핵심 성분들을 열을 가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만 섭취가 가능한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갈아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게 이 핵심 성분들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갈아서 드시면 좋은 점이 양배추의 식이섬유를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포만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드신다면은 식사량 조절에도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삶거나 데쳐서 드시지 마시고 생으로 꼭 갈아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배추 꼭다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 심지 부분, 거기 딱딱한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의사분께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양배추에는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 초록 겉잎은 비타민 A랑 철분, 칼슘이 풍부하다고 하고 흰 속잎엔 비타민 C, 비타민 B가 풍부하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배추의 핵심인 비타민 U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심지에 특히나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르시지 마시고 양배추는 하나도 남김없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를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통 양배추 기준으로 해서 150g 정도를 권장드리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K는 하루 필요량의 98% 정도를 섭취하시는 거고 비타민 C는 하루 필요량의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 150g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잎 2-3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몸에 좋은 양배추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것만 넣으시면 만성염증까지 잡을 수 있고 항암 효과도 배로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인애플이거든요. 파인애플은 섬유질이 많고 단맛이 풍부한데요. 그 반면에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과일이에요. 파인애플은 비타민 A, B, C, 그 다음 망간, 칼륨, 구리 등등의 정말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브로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브로멜린은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성분이 내 몸의 소화를 도와주면서 염증으로부터 위장까지 보호해주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염작용에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로멜린이요, 항체랑 염증 물질을 녹여주기 때문에 몸에 붓기도 가라앉혀주고 소염 진통제 대용으로 천연 약물로도 쓰이던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절 통증이랑 붓기도 빼주고 특히나 말라버린 혈관으로 인해서 찐득해진 혈액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속이 맨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증상을 억제해주거나 소화를 촉진시켜주는데 너무 좋은 과일이에요. 근데 이 파인애플을 고를 때 캔으로 된 거는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캔으로 만들 때는 살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살균 과정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파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생으로 된 파인애플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양배추와 파인애플 이걸 같이 먹으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설포라판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린이라는 성분이 만성염증과 통증으로부터 싸워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성분, 그 다음에 싸우는 성분들이 상생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같이 드신다면 훨씬 더 그 효과를 배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갈아서 드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 200g에 파인애플 300g을 갈아서 드시면 되시거든요. 기호에 따라서 양배추나 파인애플 양을 조금씩 조절해서 드시면 되세요. 파인애플이 좀 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덜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맛에 맞게 좀 잘 조절해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드는 방법은 저희 어머님 입맛에 맞게 좀 맨날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양배추는 종이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컵 반 정도를 넣고 파인애플은 한 컵만 넣어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파인애플 맛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지만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이제 가스를 유발하고 장을 팽창시키거든요. 그래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공복 시간에 제산제로도 안 될 정도로 아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축성 위염이 뭐냐면은 위점막이 엄청 얇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심해지면은 장상피 화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거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10배는 넘게 올라간다고 해요. 이렇게 위장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양배추에 있는 섬유질이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으로 섭취하지 않기, 그 다음에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기,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 고이트로젠 성분이 열을 살짝만 가해도 죽기 때문에 꼭 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잉 섭취하게 된다면 당연히 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양배추잎 2장 정도 150g 미만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시는 게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혈관 질환으로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K는 지혈을 돕기 때문에 약의 성분과 서로 충돌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양배추를 드실 때 꼭 주의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양배추에 관해서 제가 알아본 것들을 좀 풀어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마다 갈아서 드시는 주스 중 하나거든요, 이게. 노년이 될수록 늙어가는 어머님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공부하고 알아봤던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직접 알아보고 실천하는 건강상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